유럽의 중심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조차 생소한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리히텐슈타인입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 속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믿기 어려운 비밀과 기묘한 법들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 욕실에서 알몸으로 있다가 누군가 신고하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상상이나 되시나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전통과 독특한 법, 그리고 외국 남성과 사치스러운 향락을 즐기는 부유한 여성들의 이야기까지, 리히텐슈타인은 신비로움과 매혹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모순적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리히텐슈타인의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7번, 나라 전체를 빌릴 수 있다. 잠시라도 왕이 되어보는 꿈 한 번쯤 꾸어본 적 있으신가요? 리히텐슈타인에서는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약 7만 달러만 있으면 최소 이틀 동안 나라 전체를 통째로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왕궁, 경찰력, 그리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신만의 규칙을 세울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2011년에 처음 도입되어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도 파두추의 거리에 여러분 혹은 손님의 이름이 붙고 모든 서비스가 오직 여러분을 위해 맞춰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여기에 파두추 성, 박물관, 그림 같은 풍경지 등 유명 명소들이 전부 독점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그야말로 다른 누구와도 공간을 나눌 필요 없는 마법 같은 무대가 펼쳐지는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리히텐슈타인만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인구 약 3만 9천 명의 작은 나라는 이 작은 규모를 활용해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큰 관광지와 경쟁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업, 유명 예술가, 그리고 꿈같은 결혼식을 꿈꾸는 커플들이 이 나라 빌리기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왕궁 발코니에 서서 나만의 왕국 전체를 내려다보는 기분,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7만 달러를 내고 이 나라를 통째로 빌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16번, 욕실에서의 나체 금지.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나체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해변이나 사우나에서 이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공공장소에서의 나체를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은 없지만 이런 행동은 지역 관습과 품위를 심각하게 해치는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인구 3만 9천여 명 남짓의 작은 나라에서 전통과 가톨릭 가치관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만큼 심지어 자기 집 욕실에서조차 나체로 있는 것이 현지 문화에 대한 불경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무해하게 보일 만한 행동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체에 대한 명문화된 금지 규정은 없지만 전통적 가치와 배치된다고 여겨지는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번 신고를 당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며칠간 구금되기도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호텔 욕실에서 편히 쉬고 있다가 커튼을 열거나 창문을 가리지 않은 채 있는 모습이 현지인 눈에는 범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에게 나체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지역 문화와 사회 규범에 대한 존중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리히텐슈타인은 이렇게 엄격할까요? 이 나라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전통적 가치와 가톨릭 신앙이 여전히 생활 전반을 이끕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개인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인접 국가와 달리 리히텐슈타인은 신중함과 사회 규범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나체에 대한 암묵적인 규정뿐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과 예절 전반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는 겸손과 예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과도하게 드러내는 행동이나 지나치게 자유분방해 보이는 태도는 금세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할 때 지켜야 할 간단하지만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항상 옷을 입으세요. 이는 법적 문제를 피하는 것은 물론 현지인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행동이 됩니다. 사적인 공간이든 공공장소든 자신의 문화 기준이 방문한 나라의 기준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15번. 맥주 목욕을 사랑하는 여성들.
반짝이는 황금빛 맥주가 가득 찬 욕조를 상상해 보세요. 탄산이 살짝 올라오고 마시는 대신 그 안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다소 기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휴식과 건강을 위한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된 맥주 목욕 축제와 맥주 스파는 이 작은 나라에서도 사랑받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맥주가 훌륭한 음료일 뿐 아니라 피부와 건강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혹적인 풍습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맥주 속에 몸을 담근다는 발상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전통은 수백 년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맥주 목욕의 기원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농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맥주가 피부 질환을 완화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민간요법으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전통은 리히텐슈타인으로 전해졌고 현대적인 스파 서비스로 발전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맥주 스파에서는 오크나 소나무로 만든 욕조에 따뜻한 맥주를 채워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보리와 호배 향이 공기 중에 은은히 퍼지고 부드러운 조명과 어우러져 완벽한 휴식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번 체험해본 사람들은 모두 독특하고 잊지 못할 경험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맥주를 마시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면 그 안에 몸을 담그는 경험은 어떨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의미의 럭셔리일지도 모릅니다. 14번. 죽음을 축하하는 전통. 전 세계 많은 문화에서 죽음은 눈물과 슬픔이 가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의 일부 가톨릭 공동체에서는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구들이 슬픔에 잠기는 대신 그 사람의 삶을 기리는 작은 축하 자리를 여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앙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게 리히텐슈타인에서 이러한 모임은 단순히 고인을 기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생의 여정을 완수한 것을 기리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방 안에 흐르는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울음소리 대신 웃음과 음악, 그리고 고인을 추억하는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공간을 말입니다. 왜 떠났을까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질문에 더 집중합니다. 이러한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설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함께 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는 결코 고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맞이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깊은 슬픔에만 잠겨 있기보다 고인이 남긴 긍정적인 흔적과 아름다운 기억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추억을 나누면서 슬픔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사람들끼리의 유대감이 더욱 깊어집니다. 어쩌면 먼 어딘가에서 고인 역시 사랑하는 이들이 웃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기쁘게 기억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이야기는 각 문화권마다 상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죽음을 축하하는 전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혹시 언젠가 리히텐슈타인을 방문했을 때 이런 모임에 초대된다면 여러분은 참석하시겠습니까?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삶을 축하할 용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가장 슬퍼 보이는 시간 속에도 사랑과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13번.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법. 부부에게 아이를 가지라고 독려하는 특별한 행사를 국가가 주최한다면 믿어지시나요? 한때 리히텐슈타인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자리한 이 작은 나라는 인구가 약 3만 9천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낮은 출산율인데 리히텐슈타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창의적이면서도 논란이 될 만한 캠페인을 펼쳤고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출산 장려의 날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면적이 고작 16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노동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사회적 악영향이 우려되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훨씬 많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도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들 국가는 인구 규모 덕분에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리히텐슈타인은 대책 마련이 절실했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 증대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다른 나라들처럼 단순히 금전 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훨씬 대담하고 독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날을 맞아 부부가 사적인 시간을 보내도록 장려해 아이를 가질 확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이고 때로는 유머러스한 메시지를 사용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이 이를 편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이런 행사를 여는 것이 지나치게 사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불편함을 표시했고, 일부는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간섭이라고까지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기이하면서도 흥미로운 시도로 주목했습니다. 다수의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고, 한동안 리히텐슈타인은 전 세계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창의성을 칭찬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출산의 자발성과 신성함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리히텐슈타인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 휴가 제도를 개선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많은 부유한 여성들은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공허함과 외로움을 호소했고, 점차 자극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외국인 남성과의 관계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아낌없이 쓰며 화려한 파티를 열었고, 외국인 남성과 지속 불가능한 연애에 빠져들었습니다. 12번 공항이 없는 나라. 유럽 여행을 생각하면 북적이는 공항, 현대적인 대형 기차역, 그리고 도시 간 편리한 연결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자리한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곳에는 공항도 자체 기차역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접근이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두 이웃 나라의 국경을 넘어 들어가는 특별한 여정이 주는 설렘을 선물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면적은 고작 16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해 공항을 만들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고립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여행객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를 거쳐 리히텐슈타인에 들어옵니다. 가장 가까운 공항은 스위스 취리히 공항으로 수도 파두츠까지 약 120km, 차나 기차로 약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편리함을 원한다면 취리히 스위스 마우트나 펠트키르히 오스트리아에서 버스나 자동차로 들어오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공항은 없지만 스위스 알프스 산자락이나 오스트리아의 푸른 초원을 달리는 길은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리히텐슈타인에는 기차역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잇는 부흐스 펠트키르히 노선이 국경을 통과하긴 하지만 이 노선은 리히텐슈타인 안에 정차역을 두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차로 오려면 스위스의 부히스드나 오스트리아의 펠트키르히 역에서 내려 버스나 택시로 들어와야 합니다. 다소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대중버스 LIE 모빌은 효율적으로 운행되며 주요 도시와 인근 기차역 공항을 빠르게 연결합니다. 부흐스나 펠트키르히에서 파두츠까지 버스로 15나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 나라는 하루면 전부 둘러볼 수 있을 만큼 작아 버스나 자동차 혹은 자전거로도 충분히 여행이 가능합니다. 공항도 기차역도 없는 나라? 그것이 오히려 리히텐슈타인 여행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취리히에서 커피 한 잔을 들고 기차에 올라 스위스 산맥을 지나 부흐스나 펠트키르히 역에 도착한 뒤 작은 버스를 타고 푸른 계곡을 가로지르는 상상을 해보세요. 불과 20분도 안 되어 리히텐슈타인에 도착하게 됩니다. 불편해 보이던 조건이 오히려 잊지 못할 여행의 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11번 작은 군대. 군대 규모가 고작 100명 남짓인 나라를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리히텐슈타인의 군대는 축구리그 선수단보다도 적은 규모입니다. 이 나라가 마지막으로 전쟁에 참전한 것은 1866년이었고 놀랍게도 그들은 병력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한 명을 더 늘려 귀환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리히텐슈타인은 공식적으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당시 약 80명의 병사들이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인 브레너 고개로 배치되어 국경 방어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전투에 휘말리기는커녕 단 한 번도 총을 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파견 기간 동안 다른 나라 군인들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리히텐슈타인 군대가 귀국할 때
특별한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지내며 정이 든 한 이탈리아 병사였습니다. 그래서 귀환 인원은 80명이 아닌 80명이었던 것이죠. 손실은커녕 병력을 늘리고 돌아온 갓 리히텐슈타인 군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유쾌한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리히텐슈타인은 군대를 완전히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가 적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덕분에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 스위스처럼 영구적 중립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리히텐슈타인은 공식적인 군대가 없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국방은 이웃 국가와의 방위 협정을 통해 보장받습니다. 무기와 병사에 투자하기보다 경제 발전과 내부의 평화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없으면 나라가 취약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리히텐슈타인은 그 반대 사례입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했고 외교적 유연함과 지리적 이점 덕분에 안정과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축구팀 규모밖에 안 되는 군사력으로도 수세기 동안 굳건히 존재해온 이 나라는 힘이 반드시 군사력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교와 현명한 통치가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10번. 이웃나라에서 빌려오는 경찰. 앞서 말씀드렸듯 리히텐슈타인은 매우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시 군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신 필요할 때면 이웃나라의 도움을 빌려 쓰는 것이죠. 스위스와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온 리히텐슈타인은 특별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대규모 치안 지원이 필요할 때 스위스가 경찰 인력을 파견해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의 범죄율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낮습니다. 주로 가벼운 교통 위반이나 사소한 경범죄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규모 경찰 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적인 사건 사고는 소규모 현지 경찰팀이 충분히 처리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저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위스가 언제든 달려와 도움을 주죠. 이 방식은 치안 유지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효과적인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작지만 놀라운 사실들로 가득한 리히텐슈타인, 나라 전체를 통째로 빌려주는 관광 서비스부터 다채로운 경제 구조까지 이 작은 보석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비밀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번 장기 복역형이 없는 나라. 리히텐슈타인은 그 독특한 면모로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공항과 기차역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는 교도소 운영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이 나라는 교도소가 있긴 하지만 2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수감자만 수용합니다. 2년을 초과하는 장기 복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의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범죄율이 극도로 낮은 나라에서 대형 교도소에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수도 파두추에 있는 소규모 교도소에서는 주로 금융범죄나 경범죄 등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수감됩니다. 인구가 약 3만 9천 명에 불과하고 법 질서가 엄격한 이 나라는 위험한 강력 범죄자를 마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교도소는 크거나 중무장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2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와의 협정을 통해 장기 수감자가 발생하면 이 두 나라의 교도소로 이송해 복역하게 합니다. 이 방식은 리히텐슈타인이 막대한 교정시설 운영 비용을 절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 나라의 긴밀한 협력을 잘 보여줍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단순히 치안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히텐슈타인이 장기간 수감할 수 없는 범죄자를 대신 관리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을 빌려오는 것에서부터 교도소까지 빌려 쓰는 나라, 그리고 작은 영토에서 강력한 경제를 유지하는 나라. 리히텐슈타인은 창의성과 국제협력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8번. 단 30분이면 나라 전체를 횡단할 수 있는 곳. 나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차로 단 30분 만에 갈 수 있는 곳을 상상해 보셨나요? 알프스 산맥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보석 같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면적은 불과 160제곱킬로미터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8분의 1 크기에 불과합니다.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는 가로지르는 데만도 몇 시간이 걸리지만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모든 것이 콤팩트하고 접근하기 쉽습니다. 리히텐슈타인에서 가장 큰 도시인 샨의 인구는 약 6천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규모만 보면 아담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바로 그 자금이 주는 특별한 친근함이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산책하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가깝고 정겨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죠. 수도 파두츠는 샨에서 약 18km 떨어져 있으며 인구는 약 5,400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소규모에 속지 마세요. 파두츠는 이 나라의 문화,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이곳에서는 박물관과 고성, 그리고 왕실을 직접 만날 수도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분빌 필요 없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지도 위에서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이 나라가 품은 흥미로운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장엄한 알프스 봉우리에서부터 중세시대의 성들, 뛰어난 경제력과 풍부한 문화까지 리히텐슈타인은 크기가 독창성을 결정짓는 기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단 30분 만에 나라 전체를 드라이브하며 지나가지만 그 속에는 발전과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담긴 위대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오히려 더 큰 경험을 선사한다는 사실, 리히텐슈타인이 직접 증명해 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특별한 나라를 탐험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7번. 작은 나라 속의 5개 성. 불과 160제곱킬로미터의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에는 놀랍게도 성이 5개나 있습니다. 나라 규모를 생각하면 꽤 인상적인 숫자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렇게 작은 나라에 대형 성이 많은 걸까요? 중세시대, 리히텐슈타인은 유럽 각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성들은 영토를 방어하고 라인강을 따라 이어진 무역로를 통제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성이 파괴되거나 쇠퇴했지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성들은 이 나라가 지닌 풍부한 역사와 유산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파두츠 성입니다. 이곳은 리히텐슈타인 왕실의 공식 거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 내부를 관광객에게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파두츠 성은 수도 파두츠와 라인 계곡 전체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스 아담 2세 대공과 왕실 가족의 거처일 뿐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적 문화적 상징입니다. 성은 12세기에 방어 요새로 처음 지어졌으며 세월이 흐르면서 확장되고 변형되어 오늘날의 호화로운 거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왕실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관람은 불가능합니다. 관광객들은 성 주변이나 전망대에서 외부 모습을 감상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비록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 성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구텐베르크 성이나 샬룬 성 등 다른 성들과 함께 리히텐슈타인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매혹적인 역사의 길로 안내합니다. 만약 중세 건축과 역사, 그리고 장엄한 산맥 속의 고요한 분위기를 사랑한다면 리히텐슈타인은 평생 잊지 못할 여행지가 될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이 나라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매력으로 방문객을 놀라게 합니다. 성에 얽힌 이야기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6번. 한때 여성의 투표가 금지되었던 나라. 작고 평화로운 나라 리히텐슈타인에도 여성 참정권과 관련해 다소 늦은 역사가 있습니다. 무려 3번의 국민투표가 부결된 끝에 1984년에 이르러서야 리히텐슈타인 여성들은 국가선거에서 공식적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중요한 권리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오직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단 51.0%라는 아슬아슬한 찬성률로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국가 선거에만 해당되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똑같이 중요한 지방 선거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투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늦게나마 참정권을 획득한 것은 리히텐슈타인의 성평등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으며 투표권은 단순한 정치 참여의 상징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작고 보수적인 공동체에서도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점도 말이죠. 참정권을 얻은 이후 리히텐슈타인 여성들은 정치 영역에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도적 위치에 오르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현재 리히텐슈타인은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여성들은 능력뿐 아니라 독특하고 매력적인 외모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유럽 특유의 얼굴형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산악 지형과 야외 활동 중심의 생활 방식 덕분에 탄탄하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색은 대체로 밝은 편이지만 주변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로 인해 올리브빛이나 조금 더 짙은 피부색을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높게 솟은 광대뼈와 넓은 이마가 특징이며 우아하고 단아한 인상을 줍니다. 눈 색깔은 연한 파랑, 초록, 갈색까지 다양하며 머리카락은 밝은 색의 직모가 많지만 짙은 색이나 곱슬머리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절제된 편이지만 타인과 교류할 때는 친근하고 다정하게 다가옵니다. 전통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열린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현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번, 세계 최고의 틀니 생산국. 유럽의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리히텐슈타인의 작은 도시 샤네는 전 세계 치과 산업에서 거인이라 불릴 만한 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보클라 비바덴트입니다.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여러분이나 아는 누군가의 틀니가 이곳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틀니 시장의 무려 20%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치과 산업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아이보클라 비바덴트는 매년 약 6천만 세트의 틀니를 생산합니다. 이는 하루로 따지면 약 16만 4천 세트, 분당 100세트가 넘는 틀니가 이 공장에서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틀니에 대한 수요가 이제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강점은 단순히 생산량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려 1만 가지가 넘는 다양한 종류의 틀니를 제작하여 완전 틀니가 필요한 고령층부터 영화 촬영을 위해 완벽한 도자기 치아를 원하는 발리우드 배우들까지 모든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리우드 역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놀랍게도 리 히텐슈타인의 작은 회사가 인도의 치과 의사들, 특히 발리우드 영화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는 발리우드 영화에서 배우들이 스크린 위에서 완벽한 미소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흠잡을 데 없는 하얀 치아가 필요합니다. 첨단 기술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아이보클라 비바덴트는 이 산업을 뒷받침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회사는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발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의 눈부신 미소를 감탄하며 바라볼 때 그 완벽한 치아가 리히텐슈타인에서 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이미 이 회사의 틀니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의 빛나는 미소 뒤에는 아이보클라 비바덴트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고 고요한 나라 리히텐슈타인이 전 세계 치과 산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어쩌면 언젠가 여러분이 필요로 하게 될 틀니도 바로 이곳 세계인의 완벽한 미소를 만드는 도시 샨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4번. 나라 절반의 가치를 가진 억만장자.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를 가질 수 있다고 믿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 리히텐슈타인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히텐슈타인의 유일한 억만장자 크리스토프 첼러입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치과용 제품 회사 아이보클라 비바덴트의 전 CEO이자 현재는 감독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작은 나라 속에 숨겨진 경제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프 첼러가 이끌었던 아이보클라 비바덴트는 치과 산업이 황금 광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3,5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으며 2018년 매출만 약 8억 1,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아이보클라 비바덴트는 단순한 치과 회사가 아니라 치과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거인입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도자기나 복합 소재 같은 치과용 재료와 치과 진료를 위한 첨단 장비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제품은 무려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어 치과 업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덕분에 크리스토프 첼러의 자산은 현재 약 31억 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2023년 기준 리히텐슈타인의 GDP 약 62억 달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물론 리히텐슈타인에는 아이보클라 비바덴트 외에도 성공적인 기업들이 많지만 이 회사는 단연 가장 두드러진 이름 중 하나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기업이 성장하기에 완벽한 인큐베이터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크리스토프 첼러의 성공은 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3번. 귀족 가문의 이름을 딴 유일한 나라. 대부분의 나라 이름은 지리적 위치, 고대 부족, 혹은 역사적 인물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 작은 나라는 리히텐슈타인이라는 귀족 가문의 이름에서 직접 따왔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한 나라 전체가 특정 가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히 이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나라 이름의 주인공이자 오늘날까지 이 나라를 통치해온 실제 주권 가문입니다. 리히텐슈타인 가문은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가진 오스트리아 출신의 오래된 귀족 가문입니다.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이름은 12세기에 처음 등장했으며 이는 비엔나 근처 오스트리아에 있는 리히텐슈타인 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며 이 가문은 중앙 유럽에서 막강한 세력을 지니게 되었고 광대한 영지와 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권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왕조의 지배도 받지 않는 독립된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이들은 셸렌베르크 백장령을 매입했고 이어 1772년에는 바두추 공장령을 손에 넣었습니다. 현재 리히텐슈타인을 이루는 두 지역이 바로 이때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1779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6세는 이 두 영지를 하나의 독립된 공국으로 공식 승인하며 이를 가문의 이름을 따 리히텐슈타인이라 명명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의 특별한 점은 오늘날까지 입헌군 주제를 유지하며 최고 권력이 리히텐슈타인 국왕 공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가 원수는 한스 아담 2세 공이며 그는 유럽에서 실제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드문 군주 중 한 명입니다. 리히텐슈타인에는 선출된 의회가 존재하지만 군주는 법률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국민 투표를 발의할 권한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리히텐슈타인은 유럽에서 군주제가 단순한 상징에 그치지 않고 국가 운영에서 실질적인 핵심 역할을 하는 몇 안 되는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인구보다 더 많은 기업. 리히텐슈타인에는 인구보다 더 많은 기업이 존재합니다. 인구가 약 3만 9천 명에 불과한데 등록된 기업 수는 무려 7만 개가 넘습니다. 이는 주민 수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비결은 매우 매력적인 세금 정책과 기업 친화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덕분에 리히텐슈타인은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자 기업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낮은 세율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법률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리히텐슈타인으로 몰려듭니다. 게다가 리히텐슈타인은 전 세계에서도 드물게 사실상 국가 부채가 없는 나라입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불과 0.5%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꿈꾸는 수준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미국의 부채 비율은 120%를 넘고 일본은 무려 266%에 달하며 많은 유럽 국가들도 막대한 부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부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정부의 예산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아 남는 재정을 인프라, 교육,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정 운영 방식이야말로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아닐까요? 2016년 리히텐슈타인의 실업자는 고작 36명에 불과했는데 이 수치에는 출산 휴가 중인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업률로 환산하면 200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세계 최상위 수준의 선진국들조차 이런 실업률을 달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흥미로운 점은 리히텐슈타인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스위스, 오스트리아고 독일 등 인근 국가에서 매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한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임금, 좋은 근로 환경, 안정적인 비즈니스 여건이 이 나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2번. 이색적인 전통 축제, 파스나우트 축제. 매년 겨울이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될 무렵 리히텐슈타인에서는 파스나우트라는 독특한 전통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화려하면서도 신비로운 전통 의상과 가면으로 가득 찬 행사로 단순한 가장 행렬이 아니라 오래된 민속 설화와 전설을 품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겨울을 불행과 불운을 가져오는 악령과 괴물들이 돌아다니는 시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파스나우트 기간 동안 사람들은 기괴한 복장과 무시무시한 가면을 착용해 악령을 쫓아내고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이 축제의 기원은 알프스 지역, 특히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등 인근 국가의 중세시대 풍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리히텐슈타인은 이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독자적인 문화적 색채를 가진 전통으로 만들었습니다. 파스나흐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의상과 가면입니다. 아름답고 화려한 디자인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날카로운 이빨과 불타는 듯한 눈을 가진 험상궂은 얼굴의 가면, 동물 가죽이나 집, 헌천 조각으로 만든 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다소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승리,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생명력, 그리고 봄이 가져오는 자연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특별한 나라를 직접 찾아가 이런 독특한 전통을 몸소 체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방금 들은 이야기에 아직 놀라고 계신가요? 만약 흥미롭게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세상의 신비롭고 독특한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